지금 간호대 1000명 직원 확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고, 앞전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뜨는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됩니다. 앞선 내용에서 간호대 증원, 간호사 배출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다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 그리고 간호사가 부족한 게 아니다, 증원을 왜 하냐,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맞아요. 간호사 부족한 게 아니에요. 실제 간호 1등급 받은 병원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이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 문득 든 생각이, 이 정책들이 그런 약자들을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닌 대형 병원들의 배를 조금 더 불려주기 위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어요. 상급종병이나 대형종병은 1등급을 맥시멈으로 채우다 못해 1등급을 넘어선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이제 초과 고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2.0 미만이 1등급인데 1.8을 보이고 있죠. 2등급이 8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종명 같은 경우에 이게 1등급이거든요. 이 구간이. 그런데 이 구간을 보이고 있죠. 이것을 본다면은 간호대 증원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인력이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니다, 증원하지 않고 지금 현재 3만여 명이 되는 입학생들만 꾸준히 봐도 해결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구실로 만든 게 간호사의 업무 강도를 80% 완화시키자, 이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늘리고자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 부족하지 않으면 부족하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밀고 있는 게 무엇이냐, 통합병동 추이를 본다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병동 기준의 간호 등급 말고 통합병동의 독자적인 등급을 책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체계를 확립한 상태입니다. 이론상 일반 병동보다 입원료 매출을 최대 3배 가까이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죠. 올리는 매출에 비해 인건비 지출은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조사된 통계에선 간호사 1.45배, 병원급에서는 인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반 병동에서 2배를 늘려야 한다, 그렇게 봐야 하는데, 조사 대상이 많은 상급 종병을 기준으로 보는 게 신뢰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간호사를 1.45배를 고용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 연구에서도 통합병동을 늘리며 고용이 늘었다고 하면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줄었다는 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환자 수는 줄었을지언정 간호사 인력이 증가했을지라도 업무 증가량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런 전략적인 인력 배치가 있는데, 보다시피 보건복지부 국민건보공단이 20년 말에 통합병동 표준 운영 매뉴얼이라고 해서 배포한 자료들이에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보통 일반 병동에서 통합병동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간호사 1.45배만 더 고용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45배인데 꼴랑 5명밖에 안 늘었네요. 50명에서 55명으로. 하지만 간호사는 1.45배 늘렸어요.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그 인력 모델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실제 이런 인력 구성 가이드라인을 국가청에서 매뉴얼이라고 배포를 했고, 실제 1.45배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45배 증가했지만 다른 인력이 줄어든 만큼 간호사가 그만큼의 업무를 더 분담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건이 되는 병원에는 이거랑 다르게 보조 인력을 더 운용하는 병원도 있을 거예요.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간호사 1대 환자 수. 사실 이거는 통합병동으로만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보다시피 여기에 1대5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1대5. 하지만 간호사 1대 환자 수 5를 지향하는 그런 이상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2년 연속 퇴사율 1위 부서를 달리고 있다는 점, 통합병동 21%, 20%를 넘은 부서는 통합병동이 유일합니다. 일반 병동과 중환자실이 퇴사율 2, 3위를 다투고 있어요. 20년 자료를 찾아봤는데 20년 자료는 이거에 대한 따로 조사된 통계가 없어요. 아예. 이거는 최근에서야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 상급종명 같은 경우에도 높아요. 통합병동 퇴사율은. 앞서 이야기한 것들을 본다면은 이제 여러분도 의문이 생기죠. 간호사가 부족하진 않은데 부족하게 만들고자 통합병동을 늘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고, 실제 그 병동을 늘리고 있고 26년엔 비수도권 상급종병의 개설수 제한을 해제한다 하고, 그리고 이 통합병동을 운영하면 일반 병동보다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표면적으로는 간호사 1대 환자 수, 간호사에게 아주 좋은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연구조사와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인력 배치 기준을 본다면 실제 간호사의 업무량은 늘어나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이런 퇴사율이 아닐까 싶은데, 과연 간호사를 위해 간호대 증원, 간호사 배출 증가를 지향해야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결국 병원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이런 것을 협회와 정부와 조율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통합병동 사업을 9년째 하고 있어요. 보통 건보공단에서 지출되는 비용들이 공개가 되잖아요. 최근에 코시국 검사비로만 병원의 건보 수가가 얼마나 나갔다, 병원들이 얼마나 이득을 봤다, MRI 과잉으로 찍어서 건보료 지출이 이렇게 새어나가고 있다, 그런 수치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는데, 도대체 이 9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과
이 사업을 더욱이 확대한다고 있는 상황에 이 통합병동 사업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못해도 조 이상의 지출이 될 것 같은데 궁금해가지고 제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지출 내역하고 회계 이런 걸 다 찾아봤지만 나오지 않아가지고 건보공단에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했어요. 이제 여기 보이는 간호간병료 보이죠? 이게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좀 알려달라. 국민 세금 얼마나 쓰이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글을 올리니까 며칠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건보공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간호간병료 관련해서 조사된 통계 수치는 있다. 그러나 환자 부담금, 공단 지출금 합계만 있는 상태고 병원에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따로 분리되어서 조사된 그런 자료는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놀라운 거는 애초에 이 간호간병료 재정 지출 관련은 비공개 자료라 가지고 공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업 수익성에 대해 숨겨야 할 부분이 있는 건지 왜 비공개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10년이 다 되어가는 국가사업 재정 지출에 대한 것이 여전히 비공개라는 점. 상황을 종합해보면은 간호사가 부족하지 않다면 부족하게 만들고자 통합병동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당연히 간호사가 더 필요하니 여러 이유를 붙이며 이미 많은 상황에서도 입학 정원을 더 증가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것은 간호사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이 생각하는 게 장롱 면허를 복귀시켜야 한다. 극단적으로 가져가면은 비의료기관 간호사 많이 뽑지 마라. 비의료기관 간호사 채용을 줄여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 나오는 신규 간호사를 많이 뽑는 거, 간호대 증원 이걸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간호조무사와 어떤 업무 조율을 시도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때요? 저는 이 4가지 선택지 중에서 가장 갈등이 적고 가장 쉬우며 가장 값싸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신규 간호사 양성, 간호대 증원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많이 보는 그런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간호대 증원을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전에 올렸던 9등급 간호학과, 강원도나 창원 지역이나 부실대학교가 돼가지고 폐교되는 과정에 간호학과 폐과 위기 이런 것도 있고 실제 폐교가 되어가지고 주변 학교로 어쩔 수 없이 편입을 가는 간호학과 학생들도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전개는 어때요? 지방의료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보여주는 행동은 지방의료를 무시하는 이건 좀 위험한가요? 여튼 그런 행보를 직접 행동으로 증명을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리고 국가는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그들 위주로 어떤 것이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병원도 힘있는 수도권 대형병원 그리고 협회도 그런 기득권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어쩔 수 없는 현상, 사회적 현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더욱이 힘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예전에 간호계가 망가질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증원을 하면 이익이 되는 상황. 당연히 대학은 등록금 장사, 교수 일자리로 가장 이익을 보겠죠. 그 교수는 협회와 커넥션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협회 인사들이 교수 출신들이 많잖아요. 전국에 있는 간호학과 1년 단위의 수익 규모가 단순 계산했을 때 등록금, 기숙사, 원룸 비용, 출판사나 전문서적이나 시험 기출문제집, 그리고 간호 관련 서적들, 국시 강의도 있고 1조 원이 넘는 수익 모델이에요. 1년마다 1조씩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간호학과에. 저 같은 유튜버 역시 간호사 파이가 커지면 제 영상을 볼 잠재적 시청자가 늘어나는 거니 좋을 수도 있겠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유튜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양가 감정이 좀 들기도 하는데 간호사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장사꾼, 사업자나 공무원 준비, 미국 간호사 시험,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 그런 것들이 부가적인 수혜를 얻겠죠. 그리고 협회는 협회비랑 교육비 수익이 증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간호사 수 증가로 정치적 영향력 기대가 많이 클 거예요. 지금 간호사 면허가 올해 국시 합격자까지 보면은 53만 명 정도가 될 건데 굳이 간호학생까지 포함시켜서 최근에는 65만 간호인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만 명의 간호사라고 얘기 안 하고 간호학생까지 합쳐가지고 65만 간호인이라고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머릿수에 아주 신경을 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요즘 경기도 어렵고 청년 취업난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취업은 잘 된다니까 물론 내가 원하는 병원일지 지방 중소병원일지 알 수는 없지만 간호사 빼고는 간호대 증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일부는 장롱면허, 유휴간호사를 복귀시키자는 주장도 있어요. 저도 한때 그 사람들을 복귀시키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일단 그들이 얼마나 있고 그들이 현장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제가 정리한 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통계들은 통계청, 보건복지부 간행물, 협회에서 추산한 통계치
이 세 곳에서 종합한 내용들을 가져온 것이고, 도대체 어떻게 통계를 낸 것인지 통계 수치들이 조금씩 달라요. 복지부 간행물에서는 보건의료기관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뭐 건강 어떤 뭐 지역사회 뭐 이런 게 뭐 있더라고요. 복지부에서는 간호사 8,300명, 뭐 2,800명 이렇게 추산되었는데, 협회에서는 이상하게도 16,000명 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협회에서 참고했던 자료를 제가 추적을 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과거의 자료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좀 제목을 이상하게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협회에서 가져온 통계치는 이렇게이고요. 뒤에 거는 통계청하고 보건복지부 자료, 이제 그런 거를 좀 취합해가지고 가져왔다는 거. 이 뒤에 거는 조금 감안해서 봐야 합니다. 21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23만에서 24만까지 있잖아요. 근데 협회에서 추산한 자료는 25만 1천명이에요. 보건의료기관에 1만 6천명까지 안 되어 보이죠? 그런데 협회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수치들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비활동 간호사에 대한 수치도 조금 보정이 필요한데, 뭐 크게 대세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의료기관 근무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 평균 7% 증가로 잡았고요. 대세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보다시피 간호사는 많고 비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면 어떤 형태로 근무하냐면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교육기관, 요양시설, 기타 직장 가입자 이런 형태로 있고, 간호사 면허는 있지만 면허를 이용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약 13만 명 내외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때는 조금 보정을 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간호사는 매년 2만 명 이상씩 계속 늘어나는데 장문면허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해봐야 30% 내외, 30% 이하 그 정도이고, 이런 장문면허를 복귀시키자 하는 데는 그 수가 크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병원을 떠난 이유에 대해 파악하기 전 이제 조사된 이들의 연령대를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조사는 20년도까지만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있는 그것만 가져왔습니다. 협회 추계 자료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30에서 39세 사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50세 이상 비율 30% 정도 되는 비율입니다. 29세 이하는 10%대에 불과해요. 그리고 인력시장에서는 나이는 무시하지 못할 만한 요소이고, 앞서 이야기했던 숙련된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 장롱면허 간호사의 나이를 대입해본다면 인력시장 생태계의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고요. 그 부분은 간호사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사회 전체에서 인력시장에서 나이는 중요한 요소니까 여러업종에서도 대기업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할 때 우선순위를 뽑히는 게 뭐 실적 같은 능력을 못 보여준 경우도 있겠지만 나이 순으로 세워서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개인 사유에 대한 것도 있을 거예요. 뭐 병원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복귀를 거부할 수도 있겠고, 간호사는 연관없는 아예 다른 업종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업주부로 살고 있거나 할 수도 있겠죠. 이들을 병원으로 다시 불러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요소들을 줘야 되겠죠. 나이에 대한 요소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니 뭐 30대 중후반이나 40대가 되면은 병원급이나 요양병원의 취업을 고려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 이들을 위해 뭐 유휴간호사를 채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사유나 다른 업종에서 종사하는 것보다 나은 뭐 급여 조건을 제시하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가능성이지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공백기에 대한 문제도 있으며 그들을 복귀시킬 만한 어떤 유인책이 필요한데 그곳에 재정을 투자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신규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이라는 강점을 커버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를 놓고 따져보자면은 신규 간호사는 일단 병원의 대부분 취업을 시도하고, 실제 대다수가 병원을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병원의 취업은 시도를 하잖아요. 이거는 보장이 되어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유휴간호사 복귀랑 비교했을 때는. 또한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쉽고 가장 값싸게 해결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신규 간호사 배출을 늘리는 거예요. 유휴간호사도 생각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요. 13만 명이면 간호학과 학년 4개 합친 수랑 비슷하잖아요, 전국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간호사를 많이 뽑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들이 현장에 떠난 이유도 가지각색일 것이고, 통계에 나온 대로 연령대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장문면허 간호사. 그리고 공백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복귀시키기 위한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기에 수도권에 계신 기득권들이 원하는 거는 이권과 이해관계 얽혀있는 간호대 증원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 정리를 해보죠. 현재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을 확대 중이며 이론상 간호 인력은 더 필요해요. 그렇기에 간호사를 어디서 공수해와야 하는데 유휴간호사, 장롱면허를 현장에 복귀시키는 것은 여러 제약이 존재하고요. 가장 쉽고 빠르고 값싸며 여럿이 이득 볼 수 있는 신규간호사 배출 늘리는 거, 이미 신규간호사는 많지만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근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현재 목표이고, 이 과정에 돈과 관련된 이익 그리고 정치적 이익에 얽혀있는 이권 카르텔의 입김이 작용해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호사들은 증원에 반대한다 하지만 간호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정부의 방향을 지지하며 환영하는 입장이고, 부작용은 있겠지만 애써 무시하거나 대의를 위한 희생 정도로 여기지 않을까 싶어요. 간호대 증원에 대한 이유를 요약하자면 한 장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러저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좀 내용을 길게 가져간 감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이유, 저와 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